지난 브이로그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이제 전원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원 결정을 하면서 제 난임 시술의 한 페이지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년 정도 하기도 했고 그동안의 난임 시술 이력 타임라인 같이 한번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전원에 관련된 이야기들 왜 전원을 결정하게 됐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병원은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브이로그가 아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이 길어질 수 있어서 혹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더보기에다가 타임라인 찍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 난임 시술 이력은요. 우선 작년 3월부터 지난달 5월까지 한 군데의 난임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시술을 받았고요. 사실 1년하고 2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기간 대비 시술을 많이 못한 편에 속하기는 해요. 그게 제가 동결배아가 안 나왔던 경우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슈나 이벤트들이 있어서 조금 소모한 기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공수정 1번 그리고 시험관 4번을 진행했고 시험관은 신선이 2번 그리고 동결 2번 이렇게 진행했어요. 작년 3월에 인공수정 1차 준비하면서 과배란은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술이 취소됐었고 그래서 5월에 인공수정 1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수정 1차는 피검 수치 0.1로 종결이 됐고요. 며칠 뒤에 생리가 터져서 생리 3일차에 내원을 했었는데 원래는 시험관을 곧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인공수정을 한 번 한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과배란을 2번 한 거기 때문인지 물혹이 4개나 생겨서 피임약 먹으면서 한 달 동안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에 다시 내원을 했는데 그 새로운 해의 건보료가 4월부터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관을 하려고 6월에 갔더니 건보료가 오른 게 정부 지원 제한에서 오버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해져서 시술을 곧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직장에서 풀타임 근무를 파트타임으로 변경을 하면서 제 급여를 줄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줄인 급여가 반영이 되려면 다시 또 한 달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조정된 건보료 반영 확인하고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선 1차는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장기요법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장기요법의 경우 난포가 더디게 자랄 수 있다고 하셨었고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서도 제가 조금 더디게 자란 편이었기 때문에 과배란을 2주하고도 이틀 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6일에 난자 채취를 하고 3일 뒤에 3일 배양 배아를 2개 이식했습니다. 이때 동결 배아는 나오지 않았고 피검 수치가 1.84가 나와서 신선 1차가 종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달 생리 3일차에 방문하라고 하셔서 그 한 달이 다시 쉬는 기간이 됐는데요. 근데 쉬는 기간에 자연임신 시도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배태기를 하면서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배란도 과배란 때문인지 일주일 이상 미뤄졌었고 자연임신을 했는데 그게 화학적 유산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난임병원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럼 또 곧바로 과배란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셔서 다시 또 다음 달 생리 때 방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8월 초부터 10월까지 2달 반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11월부터 신선 2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선 2차는 제가 장기요법이 별로 효과가 없었어서 단기요법으로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11월 7일부터 과배란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과배란을 하고 17일에 난자 채취를 했습니다. 신선 이식 진행을 했고요. 4일 배양 배아 2개를 이식했고 이때 수정란이 총 4개가 나왔어서 2개 이식하고 나머지 2개는 동결이 됐어요. 그래서 동결 배아 2개가 나왔어요. 피검 결과가 6.8이 나와서 실패를 했었고
다시 다음 생리 때 방문하라고 하셔서 12월 한 달은 다시 휴식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1월 11일에 이제 동결 이식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험관, 세 번째 시험관을 시작하게 됐고, 동결 1차는 변형 자연 주기로 진행을 하고 1월 27일에 5일 배양 상급 배양 1개 이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식하기 전에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확인을 하잖아요. 이때 제가 20.75가 나왔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20부터는 안정 범위라고 여겨서 그때부터는 질정이랑 듀파스톤 외에는 추가 처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0.75가 높게 나와서 그래서 추가 처방 없이 질정이랑 듀파스톤만 먹으면서 29일 일상을 보냈고 2월 6일에 1차 피검을 했는데 이때 105 수치가 나왔습니다. 임신 수치가 나오기는 했는데 보통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이틀 뒤에 2차 피검을 하는데 저희 병원은 일주일 뒤에 2차 피검을 해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임태기밖에 없어서 원포스 트랩 임태기를 매일 하면서 진하기를 계속 확인을 했었어요. 2차 피검 하루 전날 갑자기 임태기가 흐려졌습니다. 1차 피검을 하고 6일차에 임태기가 흐려지면서 화학적 유산이 됐고 그때 2차 피검 수치가 36이 나왔습니다. 원래 동결 1차를 할 때 선생님이랑 같이 자궁경이랑 반착 검사를 만약 1차가 실패를 하면 해보자 라고 말을 했던 상황이었어서 그 다음은 시험관을 쉬고 자궁경이랑 반착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3월에 내원을 해서 반착 검사를 하려고 체열을 했고 그리고 3월 28일에 자궁경 시술을 받았습니다. 자궁경 결과는 괜찮았었고요. 근데 반착 검사에서 문제가 생겼던 게 혈전 관련 돌연변이 염색체가 나왔고 그리고 혈전 관련 류마티스 인자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4월 4일에는 보라매 병원에 가서 류마티스 관련 진료도 받고 앞으로는 이식 후에 이제 크녹산을 처방해 주시겠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리 주기인 4월 25일에 내원을 해서 동결 2차를 똑같이 변형 자연주기로 시작을 했고요. 5월 10일에 5일 배양 남은 마지막 배양 1개를 이식을 했고 그때 이식하기 전 혈액 검사로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17.4가 나와서 이전처럼 질정이랑 듀파스톤 계속 똑같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크녹산, 혈전 때문에 크녹산 주사 처방받고 또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프롤루텍스 주사까지 처방을 받아서 이식 후에 이렇게 약제를 사용했습니다. 1차 피검 결과 0.51이 나와서 종결됐어요. 1년 하고 2개월 동안 5번의 난임 시술을 했고 화학적 유산 2번이고 나머지 3번의 시술은 비임신 그냥 깔끔하게 종결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원을 하려고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이 동결 1차를 진행하고 나서였어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피검이랑 2차 피검의 간격이었어요. 다른 대부분 병원 같은 경우 이틀 간격으로 피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하고 그리고 이틀 뒤에 2차를 하고 그리고 또 이틀 뒤에 3차 피검을 진행하는데 저희는 일주일이다 보니까 그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1차 피검을 통과하기 전에는 뭐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한 부분도 있었어요. 다른 분들 케이스를 보면 1차 통과하고 2차도 통과를 했는데 3차에서 화학적 유산이 됐다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그러면은 되게 기대했다가 더 크게 속상하고 실망을 하겠다. 희망 고문을 오히려 안 받을 수 있겠다. 일주일 뒤에 검사를 받으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1차 피검을 통과하고 2차에서 화학적 유산이 되니까 이게 계속 불안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식하기 전에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20부터 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20.75가 나왔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19.9 이렇게 나오면은 그분은 프롤루텍스를 처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0.75가 오버가 돼서 추가 처방이 안 나왔는데 제가 질정을 넣을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흡수가 되게 안 된다. 화장실에 가면
하얀 덩어리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게스테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었거든요. 찾아보니까 보통 임신 확인 피검을 하러 가면은 임신 수치만 검사를 해주시는데 요청을 하면 프로게스테론 수치도 같이 결과를 알려주시더라고요. 5,000원 정도 추가 지불을 해야 되지만 만약 이틀 간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1차 피검 때 프로게스테론 수치도 같이 확인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만약에 수치가 좀 모자라게 나왔다 이러면은 추가 처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2차 피검하기 전에 처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2차 피검 때도 또 다시 확인을 해서 3차 피검까지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1차 피검 때 105가 나오고 그래도 좀 꾸준히 임태기가 진해지고 있었어서 그때까지는 안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차 피검 하루 전날 갑자기 임태기가 흐려지니까 만약 이게 프로게스테론 문제라면 일주일 간격이면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다른 병원 같으면은 3차 검사까지 하는데 1차부터 4, 5일이면은 끝이 나는데 일주일을 기다리니까 정신건강에 해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유는 일부 병원들을 보면 배아 이식하고 나서 1차 피검을 할 때 피검 수치를 기다렸다가 진료까지 보고 갈 수 있는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병원은 제가 피검을 하러 갈 때 보통 7시 반에 첫 번째 아니면 두세 번째로 세혈을 해도 12시쯤에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기다렸다가 진료를 보는 것 자체도 불가능했고 진료를 보고 싶으면 대기뿐만 아니라 간호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 자체 시스템에 피검을 하고서 진료를 보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 간호사님한테 가서 피검인데 진료도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 기다렸다가 진료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수치도 안 나왔으니까 하혈을 한다라든지 뭐 복통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진료를 보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런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환자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진료를 볼 수가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결국에 선생님을 뵐 수 있는 거는 1차 피검, 일주일 뒤에 2차 피검, 이때까지도 진료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2차 피검까지 통과하고 아기 집 볼 수 있을 때 돼야지 선생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식하고 기다리면서 뭐 불안하거나 뭐 걱정되거나 궁금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방도 새로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께서 직접 담당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전원을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1년 넘게 한 병원을 다니면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진료를 보면서 어느 순간 나 자신한테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이번에도 잘 안 되겠지? 뭔가 이번에는 정말 될까? 이런 편견이 스스로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뭐 대기를 하거나 할 때 보면 졸업하는 분들 되게 많고 임신 선물을 받거나 산모 수첩을 받거나 초음파 사진을 받거나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처음에는 나도 빨리 저거 받고 싶다, 졸업하고 싶다 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저거 할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긍정적으로 마음 먹어야지 라고 스스로한테 말을 해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으면 외부 환경으로라도 변화를 줘서 다시 새롭게 마음을 잡아보자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쉬를 위해서라도 전원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어요. 전원병원을 어디로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선택권이 넓은 편이었고 이제 일을 그만뒀으니까 뭐 대기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이동 시간이 긴 것도 어느 정도 이제는 참아볼 만하지 않나. 그거를 기다리더라도
빨리 성공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었는데 이 폭을 줄이려고 나름의 기준을 세웠어요. 1차 피검이랑 2차 피검 간격이 이틀인 곳 위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피검 이후에 피검 수치 듣고 진료를 봐도 무방한 곳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니던 병원도 메이저 병원이기 때문에 뭐 배양 기술이나 뭐 선생님의 실력 같은 거는 딱히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뭐 다니면서 막 성공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으니까 전원 이후에 뭐 선생님 문제라든지 뭐 병원의 실력, 뭐 기술 문제 같은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같은 마리아 계열이어도 상관이 없고, 혹은 그 이상이거나 비슷한 수준의 배양 기술이나 선생님들의 실력이 좋은 곳으로 폭을 좁혔습니다. 사실 이게 메이저급을 고르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방에 있는 난임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부분이 뭐 배양 기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양 기술이랑 손기술도 난임 시술에 있어서 정말 무시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전원하는 병원을 골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었는데, 제 사촌 오빠 중에 2, 3년 정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난임병원을 다니다가 서울로 전원을 했다가 40대인데 전원하자마자 한 번에 성공한 오빠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본인 부부의 담당 선생님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이왕 전원하는 김에 유명한 선생님한테 해보자 라는 결정을 하게 돼서 이런 기준으로 전원할 병원을 그리고 담당 선생님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원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절차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전원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제가 전원하기로 결정한 병원은 초진 진료를 인터넷 예약으로밖에 못해요. 만약 동결 2차가 성공을 하면 전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동결 2차 이식을 하고서 1차 피검 이틀 전쯤에 임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임태기 한 주를 확인하자마자 인터넷으로 그 원하던 선생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가장 빠른 날짜가 2달 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조금 후회됐던 부분이, 어쨌든 인터넷 예약을 해도 취소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식했을 때 혹은 이식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 예약을 잡아놨으면은 좀 시간 낭비를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번 거를 끝내고 전원은 하려고 하시는데 예약 대기가 많은 곳이다, 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라고 하면 1차 피검 결과 나오고서 취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 한 달 뒤나 뭐 3주 뒤나 이렇게 미리 예약을 잡아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가장 빠른 날짜가 2달 뒤여서 우선 빨리 초진 진료 예약을 잡았고, 그리고 1차 피검 하러 가는 날 피검을 하고 전원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전원에 필요한 서류는 전원하는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우선 제가 전원할 병원에서는 난임 또는 산정 검사 결과지, 나팔관 조영술 영상물, 그리고 판독지, 시술 결과지, 정액 검사 결과지 중에 준비할 수 있는 걸 준비하라고 안내가 왔어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병원에서 새로 검사를 하겠죠. 사실 다니는 병원에 가서 이 리스트 이름들을 하나하나 말을 해서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원무과 말고 담당 선생님의 그 담당 간호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담당 간호사님한테 전원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전원에 필요한 서류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호사님께서 그동안 이 병원에서 받았던 진료에 관한 모든 것들, 뭐 시술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출력을 하거나 복사를 하셔서 전달을 해주십니다. 추가로 원무과에 가서 뭐 결제를 하라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뭐 병원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병원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나팔관 조영술을 받고 나서 CD를 받았을 거예요. CD를 챙겨놨다가 전원을 할 때 같이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전원 서류들은 이렇게 봉투에 받아왔는데, 이렇게 초진을 봤을 적에 초진 진료서, 진료 내역서, 뭐 소견서 이런 거가 하나 들어있었고요. 여기 이것들이 다 처방 내역이에요. 그래서 시술을 할 때
뭐 처방을 받았던 약제들, 어떤 약제를 써서 과배란을 했고 뭐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뭐 이런 약제를 썼고 했던 약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정자검사지입니다. 그래서 정자검사지도 같이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받았던 검사기 때문에 전원을 하면은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진을 보러 갈 때 남편도 같이 가기로 했고, 여기 몇 장 있는 게 처음 시술하기 전에 받았던 난임 검사입니다. 그래서 난임 검사지가 있고요. 요거는 다양한 치료를 해서 검사를 했을 적에 나왔던 검사 수치표 같은 것도 있어요. 요거는 자궁경 하고 나서 받은 자궁경 검사 결과지이고, 그 외에 나머지 이것들은 다 반짝 검사 결과지입니다. 그래서 반짝 검사를 하지 않고 전원을 하시는 분은 이게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 반짝 검사고, 요거는 반짝 검사 때 했던 뭐 유전자랑 염색체 결과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나팔관 조영술 판독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CD, 나팔관 조영술 CD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정자검사랑 뭐 난임검사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받았기 때문에 또 6개월 지난 것부터는 그 새로운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병원에서 다시 받아야 될 것 같고, 정자검사를 할 거면 예약된 시간보다 20-30분 일찍 오라고 하셔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랑 같이 초진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1년 2개월 동안 했었던 난임 시술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그리고 전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1년 넘게 시험관 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든 부분도 되게 많았고, 그동안 겪어볼 수 없었던 그런 과정들이라서 힘든 것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겪어내면서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도 느끼게 됐고, 또 남편한테 의지도 하고 서로 배려도 해주면서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시험관을 하는 기간 자체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부모가 되어가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힘들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